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여러 도시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 ABC 방송의 계열사가 엉뚱하게도 가자 지구의 모습을 사용했습니다. 러시아의 공습을 묘사하기 위해 가자 지구의 영상을 가져다 쓴 것입니다. 이 방송사가 제작한 영상에는 기자가 하리코프 공습을 이야기하는 동안 히잡을 쓴 여성을 포함한 사람들이 사막 풍경에서 도주하는 모습이 흘렀습니다. 이 방송은 지난주 ABC의 사우스 플로리다 계열사인 WPLG 로컬 10에서 방영됐지만 최근에야 주목을 받았습니다. 해당 방송사는 우크라이나 당국이 최소 4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러시아의 하리코프 공격을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동유럽 우크라이나의 풍경이나 도시화된 지역을 보여주는 대신 히잡을 쓴 여성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사막 지형을 가로질러 몸을 숨길 곳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ABC 계열사는 명백한 오류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해당 매체 유튜브 페이지에는 해당 기사가 누락되어 있으며 삭제됐습니다. 그러나 X 계정에는 여전히 해당 기사와 함께 가자지구 스크린샷이 게재되어 있어 여러 사용자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RT 편집장 마르가리타 시모냐는 이 영상을 보고 아무래도 상관없다. 시청자들은 지도에서 두 곳 모두 찾지 못했다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미국인들은 하리코프나 가자지구가 어디에 붙어있는지 모르니까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군이 쿠피안스크에 대한 압박을 강화함에 따라 하리코프 지역에는 긴급 대피령이 선포됐습니다. 수미 지역과 마찬가지로 완충지대 조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러시아 항공우주군은 키예프군을 섬멸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리코프에서는 산업단지와 흔히 외국인 관광객이라 불리는 나토 용병들의 은신처에 대한 공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군사매체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우크라이나군이 운용하는 미제 M1A1 에이브럼스 전차가 거의 상실돼 지금은 단 4대만 남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차전에서는 적수가 없다고 자랑하던 소위 게임 체인저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러시아군의 자폭 드론에 깨져나가자 후방으로 거의 뺀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M1A1 에이브럼스 주력 전체의 87%를 상실한 것으로 평가돼 2023년 말 미국이 인도한 31대 중 27대는 2024년 2월 최전선 작전에 투입한 이후 파괴되거나 노역됐습니다. 2024년 8월 말까지 손실은 31대 중 20대로 전체 3분의 2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후 9개월 동안 촬영된 영상에서 7대 추가 손실이 확인됐습니다. 2024년 9월 1일 영상에서 에이브럼스 전차가 심각하게 손상된 것이 확인되는데 전략 요충지 아브지예프카 부근에서 독일제 레오파르트 2A6 전차와 함께 노역돼 견인되는 모습이 촬영됐습니다. 같은 주 후반에 공개된 새로운 영상에서는 에이브럼스 전차 2대가 파괴된 것이 확인되는데 첫 번째는 포크롭스크 방향의 볼치에 마을 근처에서 두 번째는 베르디치 마을 근처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9월 14일 또 다른 에이브럼스 전차도 무력화됐습니다. 이로써 총 24대 전차가 손실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운용 중인 전차는 7대뿐입니다. 이러한 손실은 나토 회원국, 특히 366대 에이브럼스 전차를 배치할 계획인 폴란드에 상당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때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동차 브랜드 중 하나였던 르노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위해 드론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매체 부즈길야드는 프랑스 자동차 메이커가 러시아 시민을 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키예프를 위해 드론을 생산할 것이며 그 드론은 프랑스 군에도 제공될 예정이라고 프랑스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르노는 이미 나치 독일의 군수품 생산을 지원한 바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니 프랑스 국방장관은 프랑스 자동차 산업과 연계된 주요 기업이 우크라이나에서 무인 항공기를 생산할 것이라면서도 기업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매체들은 해당 기업이 르노 그룹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인포에 따르면 프랑스 자동차 대기업은 드론 생산 시설뿐 아니라 방산 제품을 전문으로 하는 특정 중소기업과 함께 우크라이나 여러 곳에 공장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생산 라인은 전선에서 수십 또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2025년에 400만 대 이상의 드론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생산된 드론 중 일부는 이 분야에서 뒤처진 프랑스군에도 사용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니 프랑스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 분쟁의 현실을 반영하는 지속적인 전술과 작전 훈련을 보장하기 위해 프랑스군이 무인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우크라이나 합작 사업에는 우크라이나인만 투입될 예정이라면서 그들은 무인기 개발과 관련 교류에서 프랑스보다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공장이 폭격을 당하더라도 프랑스인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인들이 사망할 것이기 때문에 프랑스 집권당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르노의 최대 주주는 프랑스 정부로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르노에서 두 번째로 큰 상인데 특수군사작전 발발 이후 철수했습니다. 르피가로 기사에 대한 댓글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르노 자동차를 눈여겨보지도 않고 구매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보입니다. 자동차 메이커가 살상 무기를 만든다고 하니 이미지가 나빠졌습니다. 르노 측은 러시아 시장 복귀 가능성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밝혔습니다. 지주회사 대표 루카 디메오는 회사가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재무이사 티에리 피에똥은 러시아 시장 복귀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르노가 러시아 시민을 죽이는 드론 생산을 시작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러시아로 돌아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르노가 이미 매각한 아프터바즈를 다시 인수할 수 있을지 아니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러시아에서 제품을 판매할지는 극히 불투명합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국가를 논할 때 역사적 트랙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지만 이는 르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르노는 1899년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르노 형제에 의해 설립됐습니다. 르노는 민수용 자동차만 생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르노는 탱크와 항공기 엔진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르노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를 점령한 나시 독일에 부역했습니다. 당시 루이 르노 회장은 나시 독일군을 위해 탱크를 생산했습니다. 그러자 연합군은 군수품 생산을 막기 위해 르노 공장을 사정없이 폭격했습니다. 그리고 루이 르노는 프랑스 해방 이후 나치 부역 혐의로 체포돼 감옥에서 처형됐습니다. 이후 프랑스 정부는 르노를 국유화했습니다. 러시아는 르노가 2차 대전 때 나치에 부역한 것처럼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네오나치를 추종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옛 르노 공장에서는 소련 시대 전설적 브랜드 머스크비치가 부활돼 생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JAC와 합작해 토종 브랜드를 되살렸습니다. 프랑스의 르노는 러시아 당국에 단단히 시켰습니다. 자동차 메이커가 기갑 장비를 생산하기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된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 장비를 생산한다는 것은 이처럼 굉장한 지정학적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